안녕하십니까. 한국 FSB 윤리교육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국 FSB 윤리교육 시간 중에서 저랑 같이 함께 할 시간은 고객 행복과 윤리 방정식과 관련되는 얘기. 그래서 윤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고객 행복과 윤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자,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치와 목표에 대한 중요성. 여기서의 가치와 여기서의 목표는 고객의 가치, 그리고 나의 가치, 고객의 목표, 나의 목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 그 다음 고객에 대한 의무. 자, 고객 전문가로서, 금융 전문가로서 당연히 고객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무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학습 내용은 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데 여기서 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윤리의 이해는 뭐 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아주 심오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가볍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치와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라는 부분은 그냥 난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저분과 신뢰가 좋아. 신뢰성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신뢰 자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지라는 이야기를 학습 내용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항상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 I have a dream.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고객과 함께 꾸는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 고객이 꾸는 꿈이 같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이 꾸는 꿈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본인이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윤리라는 부분은 그거면은 더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I have a dream, 그리고 고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윤리가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고객과 함께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뒤에서 계속해서 할 얘기는 사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객과 함께 꾸는 꿈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 문구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객,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금융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단편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강연을 시작할 때, 전문가 관련되는 강연을 시작할 때 이 문구를 항상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저희 후배들한테 또는 저희 직원들한테 꼭 프린트를 해서 주고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항상 오랫동안 단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과 현재의 미래, 그리고 투자 활동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개인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고객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듯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또 지킬 건 지키는 그런 형태가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해서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저희가 재무설계 전문가 교육을 받을 때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첫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쌓는 데 시간은 필요하지만, 즉 고객과 나의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하면, 실적 위주의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 고객과 신뢰가 쌓일 수 없고, 그러면 제대로 된 윤리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래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게 굉장히 대단한 얘기예요. 1805년에 설립이 돼서 다양한 격변기를 거쳐왔는데, 나폴레옹 전쟁, 보불 전쟁, 제국의 멸망과 그 다음에 몰락,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엄청난 일들, 그리고 요즘엔
그런 일들은 크게 벌어지지 않지만 경제나 사회적인 위기, 윈플레이션, 주식시장의 붕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우리는 생존해 왔다. 그 생존해 올 수 있었던 부분 뭐예요? 이러한 모든 재난 속에서도 고객의 이익과 자산을 지켜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생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문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 생활을 35년을 했는데 은행 생활 35년 동안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윤리에 있어서는 이거 이상 가는 문구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윤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 규범. 자, 행위와 규범을 가리킴으로써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갖추게 하는 교육이 윤리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규범이 있어야지 내가 도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행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법률적인 용어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어떤 거예요? 우리는 법률상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로서 지켜야 될 규범은 잘못 지켰을 때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 효과 발생이 원인이 되는 의사활동이다. 이런 게 이제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규범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행동을 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가치 판단의 기준. 그러면 두 가지 합쳐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 문제가 없고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윤리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윤리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로, 여기서의 본인은 고객이죠. 고객이 고객의 의지로 고객의 책임하에 투자한다면 제3자 전문가의 윤리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전문가의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금융시장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상품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글로벌화되면서 굉장히 상품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고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는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책임 아래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고객의 행위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실적을 위해서 고객을 호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철저하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 자, 그러면 직업윤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업에서 마땅히 따라야 될 윤리, 어떠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하는데요. 자,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윤리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윤리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그리고 우리 한국 FPSB 협회에서도 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에서 점수를 주고도 하라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부족한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업무 지식의 부족, 자신감 결여, 집단적 동조. 여기서 집단적 동조는 어떤 걸까요? 기업이 요구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가치, 고객의 이익에 상관없이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지식 부족과 자기개발 부재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금융사고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직원들도 잘 모르고 파는 상품들이 많아요. 전문가 자체도 그냥 상품 판매하는, 상품을 만들어 놓은 운용사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인식하고 그냥 그대로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 그냥 말한 거 똑같이 그냥 되새겨서 이야기해서 그냥 고객한테 상품 파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문가적이지 못한 그런 상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완전 판매라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알고 있는 지식, 그냥 들은 지식만 그냥 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은 근데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서 상품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윤리라는 부분을 그럼 법에서 강화시켜서 규제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규제기관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하게 되면 시장경제가 훼손이 되죠. 그 다음에 법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자유시장 자체가 훼손이 되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법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윤리의식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규정 안에서 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도의적인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 어떤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 요소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에 제약을 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규칙과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라는 부분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전문가를 보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윤리는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윤리는 법으로 통제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자신이, 그렇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신이 고객과 신뢰를 쌓을 때, 그랬을 때 윤리는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